비교적 최근에 한 우주여행자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라서 착륙시키는 것도 불가했지만 다행히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해당 천체의 촬영과 조사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사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수수께끼의 천체가 다른 은하계의 메시지를 가져온 건 아닐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감상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항성간 나그네. 우리 은하에는 항성과 성간가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량의 티끌이나 소행성은 물론 은하계에 속하지 않고 그 중심을 직접 공전하는 떠돌이 행성도 존재하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매우 많은 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있는 지역은 물질의 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주를 여행하는 천체가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오르트의 구름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옆을 지나갈 뿐이죠. 만일 태양 주변의 항성들이 서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떠돌이 행성은 항성의 중력에 의해 옆의 항성 쪽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적어도 인류에게는 다행인 일인데요. 거대한 떠돌이 행성이 갑자기 태양계 안쪽을 향해 들어온다면 지구에는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혹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실에서는 영화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감독에게는 그만한 장관을 연출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은 일반적으로 큰 행성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태양계에 자주 근접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오르트 구름의 어딘가를 통과해버려 우리는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런 아담한 천체가 천문학자의 눈에 띄려면 태양과 보다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항성간 천체가 태양계 안쪽 영역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하이 보리소프 해성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해성에 관한 지식. 천문 세계에서는 흔히 그렇듯이 이 놀라운 발견 역시 아마추어 천문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게나디 보리소프. 크림 천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엔지니어이죠. 해성이 발견된 것은 2019년 8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보리소프가 해성 발견을 공표한 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촬영된 아카이브 영상 중에서도 이 해성이 담긴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궤도를 그려내려고 시도한 결과 이 해성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행성들이 항성 주변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다고 배웁니다. 태양계의 행성 궤도는 정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명왕성과 장주기 해성 등 태양에서 더 먼 천체들은 타원형이 길어지며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천체들은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데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르트 구름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 주위를 일주한 적 없는 천체도 여러 개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소프에 의해 발견된 해성은 타원 궤도가 아닌 쌍곡선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해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이하이 보리소프 해성은 다른 은하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항성간 천체에 대해 알게 된 것. 보리소프 해성이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단숨에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외계인이 이 해성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어도 지구 외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지 기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보리소프 해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보리소프 해성은 지름 약 500m의 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소프 해성은 구조부터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해성의 꼬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해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일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었고, 톨린이라고 하는 대량의 유기화합물과 시아나수소도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조성을 통해 보리소프 해성이 태어난 은하엔 전체적으로 유기화합물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태양계보다 더 많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물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변수이지만 이는 보리소프 해성만이 가진 특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량 유기화합물의 존재는 이 해성의 고향에 생명 탄생의 기회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리소프 해성의 고향은 밝혀졌을까요? 연구진들 사이에서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90만 년 전 보리소프 해성이 항성 로스 573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리소프 해성은 어떠한 대변동이 일어나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 이 로스 573을 공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스 573은 아주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이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에 액체에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행성과 항성이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행성이 주성에게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고 강한 방사선을 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다만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여 보다 긴 수명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리소프 해성은 앞으로도 태양계에 장기간 머물 예정입니다. 지금 속도로는 태양에서 1광년 이상 멀어지는데 9,00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이 행성은 이미 지구에서 상당히 먼 위치에 있으며 화성궤도와 목성궤도 사이에 있는 황도면을 통과 중입니다. 다시 말해 현대의 기술로는 이 해성을 방문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항성간 천체는 그 밖에 또 있을까? 이 아이 보리소프 해성의 이름에 있는 I라고 하는 문자는 인터스텔라의 머리 글자로 항성간에 기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라는 숫자는 항성간 천체 중 두 번째로 확인되었다는 뜻이에요. 처음 확인된 항성간 천체는 2017년에 발견된 소행성 오우무아무아입니다. 이 천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를 누비고 있는 200m 정도의 작은 돌덩어리로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없습니다. 수십억 년 전 오우무아무아를 내던진 항성은 이미 오래전에 소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후 소행성이 수십억 년에 걸친 자유비행 도중 처음으로 도착한 은하계가 태양계였을지도 모르고요. 쌍곡선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해성은 이 밖에도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성도 역시 다른 은하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를 확실히 하려면 새로운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후 또 다른 논란을 불어일으킬 새로운 천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혹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것이 발견될지도 모르고 그도 아니면 몇백만 년 동안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얼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지적 생명체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